안녕하세요. 소피아의 책 한 수 시청자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희망과 설렘으로 한 해를 시작하셨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책 친구 소피아의 책 한 수 소피아입니다. 새해는 더욱 좋은 글, 따뜻한 이야기들로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위로와 영감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한 권 한 권 속에서 발견되는 소중한 순간들, 그리고 여러분과 나누는 이야기들이 올해도 소피아의 책 한 숲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거라 믿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모든 하루가 더 특별하고 사랑 가득한 순간들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2025년도에도 저희와 함께 책 속의 멋진 여정을 떠나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자, 그럼 오늘도 따뜻한 책 한 숲에서 여러분을 기다리며 여기는 소피아의 책 한 숲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사람들은 남에게 인정받고 대접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하다. 그래서 명예와 이익, 높은 직급과 고액 연봉을 얻고자 애쓴다. 이러한 것들은 타인을 통해 얻거나 혹은 외부 환경에서 쟁취했을 때 우리는 타인에게 인정받고 대접받았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외부 환경에서 얻어지는 명예, 직급, 재물 등을 맹자는 인작이라 불렀다. 이와 상대적인 개념이 바로 천작이다. 여기서 작이라는 한자는 벼슬과 녹봉을 의미한다. 인작이란 물질적인 것, 외적인 것에 치중된 자귀다. 인작은 타인으로부터 위임받거나 계승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학 교수에게 심사를 받고 그 심사에서 통과하면 학교는 학생에게 학위를 수여한다. 여기서 학위는 인작에 속한다. 반면 천작이란 정신적인 것, 내적인 것으로부터 얻어지는 자귀다. 천작은 누군가로부터 위임을 받거나 하사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대대손손 물려줄 수도 없다. 가령 우리가 시인이 되고 싶다면 시를 잘 쓰면 되고, 선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선한 행동을 많이 하면 된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나의 의지로 행할 수 있다. 그로 인해 얻게 되는 존경과 명예, 역시 우리의 행동으로 생긴 자연스러운 결과다. 물론 인작과 천작 모두 얻고 난 뒤에는 타인으로부터 존경을 받게 된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 둘은 아주 분명한 차이가 있다. 어느 것을 얻고자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안영은 제나라를 대표하는 사신으로 초나라를 방문했을 때 온갖 모욕과 모함을 당했다. 초나라 왕이 어떻게든 안영을 억누르려고 한 이유는 그런 방식으로라도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아마도 보통의 사람이라면 이런 군왕과 마주했을 때 두려움을 느끼거나 혹은 유혹에 넘어가 상대의 말에 순종하고 따르는 선택을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안영은 결코 굴복하지 않았다. 심지어 그는 초나라에서 모욕에 가까운 접대를 받고도 분노하거나 떠나지 않았다. 안영은 오히려 모자란 임금에게는 모자란 사신을 보내는데 제가 가장 어리석고 모자란 사람으로 초나라의 사신으로 온 것입니다. 라는 재치 있는 말로 상황을 역전시켰다. 표면상으로는 안영이 자신을 비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이 말 한마디로 안영은 더
우위에 설 수 있었다. 안영은 자신의 확고한 소신 덕분에 결국 초나라의 왕의 존경을 받게 된다. 안영의 이러한 처사는 자신의 존엄은 물론이고 자국의 존엄까지 지켜냈다. 안영은 제나라에서 왕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인물이었다. 그는 높은 관직을 맡고 있음에도 단 한 번도 권세를 과시하지 않았으며 사치와 낭비를 일삼지 않았다. 또한 안영의 생활은 한결같이 검소해 당시 제나라 왕이었던 경공이 친히 하사하는 것조차 마다했다. 한 번은 안영이 다른 나라의 사신으로 간 사이 경공은 자기 임의대로 안영의 오래된 집을 개조하고 화려한 마차까지 가져다 놓았다. 경공은 안영의 지위에 걸맞는 재물을 하사하고자 그리한 것이다. 하지만 안영은 제나라로 돌아온 뒤 한사코 개조된 집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안영은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제가 검소하게 사는 것은 백성들에게 본보기를 보여 사치 풍조가 만연해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만약 임금과 신하가 모두 향락에 젖게 되면 백성들도 너나 할 것 없이 이를 보고 배우고 따라할 것입니다. 그리 되면 결국 백성들의 품행이 나빠지게 될 테고 나중에는 이를 바로잡고 싶어도 힘들어집니다. 경공은 결국 어쩔 수 없이 안영의 집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았고 안영은 그제야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와 관련해서 맹자 또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한 적이 있다. 귀해지고 싶은 마음은 사람 누구나 다 똑같다. 사람은 누구나 각자 귀한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잘 생각하지 못한다. 이 구절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해보자. 존경받고 귀한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존재한다. 그리고 누구나 존경받고 귀한 대접을 받을 만한 점을 갖고 있다. 다만 우리가 미처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아울러 타인에게 받는 인정, 존경, 동경 같은 것은 결코 진정한 고귀함이 아니다. 화신은 일평생 명예와 이익을 좇으며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으나 최후에는 아주 비참한 만로를 맞이한 인물이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총명하고 민첩하여 건륭제의 신임과 총애를 한몸에 받았다. 또한 후에는 그의 장자가 황실과 혼인관계를 맺음으로써 황실의 인척이 되었다. 높은 벼슬과 막대한 부를 거머쥐며 승승장구하던 화신은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권세와 이익을 쫓았다. 이후로도 화신의 탐욕은 나날이 커졌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사리사욕을 챙겼다. 화신이 줬던 관직과 재물이 바로 앞서 말했던 인작이다. 관직은 그의 손에 권위를 쥐어주었고 그의 재물은 사람들이 그를 떠받들게 만들어줬다. 후에 가경제는 화신의 죄상을 낱낱이 밝힌 뒤 관직을 박탈하고 그를 하옥시켰다. 화신은 결국 자결형에 처해지고 모든 재산을 몰수당했다. 한동안 민간에서는 화신이 무너지니 가경이 배부르다라는 민요가 유행처럼 돌았는데 이는 화신이 생전에 착복한 재물이 막대했음을 시사한다. 오늘까지도 화신의 사례는 여전히 현대인들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건이다. 잠재된 고귀함을 발굴하는 자존의 저력. 외물, 즉 외부의 환경이나 사물이 우리에게 주는 명예와 영광은 너무나도 쉽게 사라진다. 자존이라는 책에서는 만약 내 안에서 자존감을 찾지 못하면 매번 타인이 부여해 주는 것들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할 것이다 라고 말한다.
그런 것들로는 진정한 존경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 맹자가 말했던 것처럼 자신의 몸과 마음을 수양하여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자아 존중감을 키우는 것이 진정으로 나 자신에게 더 득이 되는 선택이다. 나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면 타인의 존중과 존경심은 저절로 얻게 될 것이다. 타인의 마음을 분별하는 방법. 지연. 편파적인 말을 들으면 상대가 감추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과장된 말을 들으면 상대가 무엇에 집착하는지 알 수 있다. 상식에 어긋나는 말을 들으면 상대가 얼마나 이치와 맞지 않는지 알 수 있고, 회피하기 위해 억지로 꾸며내는 말을 들으면 상대가 얼마나 궁한 상황인지 알 수 있다. 논어의 맨 마지막 편에 나오는 한 구절로 나는 그 구절이 무척 인상 깊게 다가왔다. 바로 이 구절이다.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없다. 이 말은 사람을 사귈 때 상대가 하는 말을 분별해서 듣지 못하면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말은 마음의 소리이기 때문이다. 언어는 한 사람의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표현되는 언어도 다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사람의 언어를 통해 기본적으로는 그 사람의 생각과 목적을 파악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그 사람의 깊은 속마음과 욕망까지 꿰뚫어 볼 수 있다. 맹자 역시 말과 언어에 관한 대화를 여러 차례 나눈 바 있다. 그중 가장 유명한 담화는 맹자 공손추 상편에 나오는 한 단락이다. 공손추가 맹자에게 물었다. 스승님께서는 타인의 말을 분별할 줄 아신다고 하셨는데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여기서 맹자는 매우 인상적인 대답을 내놨다. 편파적인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무엇을 숨기려 하는지 알 수 있고, 과장된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무엇에 집착하는지 알 수 있다. 또한 상식에 어긋나는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알 수 있고, 회피하기 위해 얼버무리는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무엇을 감추려는지 알 수 있다. 맹자는 위 4가지 유형의 상황이 발생하면 상대의 속내가 무엇인지 판단해냈다. 요컨대 한 사람의 언어란 그 사람의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어야 그것이 언어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는 타인과 대화를 나눌 때 가능한 경계심을 유지한 채 상대의 진짜 생각을 파악하려고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의 거짓말이나 주관적인 말에 이끌려 잘못된 판단을 내리거나 심지어는 큰 손실을 자초하게 될 수도 있다. 판덕 독서에는 수많은 온라인 판매 업체와 오프라인 가맹점이 있다. 일부 업체와 가맹점주는 종종 내게 이런저런 의견을 건의한다. 물론 그중 아주 괜찮은 의견도 있지만 신중히 고민해서 분별해내야 하는 의견도 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어떤 업체는 판덕 독서의 온라인 컨텐츠가 너무 부실하다. 회원가입 유도 방식이 너무 단순하다. 이벤트가 너무 없다 등의 이야기를 했다. 나는 인내심을 갖고 이들이 하는 모든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런데 이러한 의견들은 그 업체의 진짜 속마음인 걸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나는 각각의 업체와 가맹점이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을 파악하고자 그들을 관찰하고 연구했다. 그런 다음 다시 한번 이들 업체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문제 해결에 나섰다.
예를 들어 어떤 업체는 우리가 자신들과의 파트너십을 포기할까 봐 걱정했다. 그래서 나는 항상 해당 업체 측에서 계속 이 사업을 이어나가 주셨으면 한다는 의사를 표현했다. 그랬더니 대화 분위기가 한결 가벼워졌다. 실제로 내 방법이 그 업체가 건의한 문제와는 아무 상관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상대가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을 파악해서 그것을 충족시켜 주었기 때문에 그 업체도 자연히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낀 것이다. 사람의 생각과 의사결정은 타인의 언어에 간섭받기 쉽다. 사람은 어떤 일을 생각하고 결정을 내릴 때 주로 외부로부터 얻는 정보를 근거로 결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마다 듣고 보고 경험하는 것이 다르고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 또한 다르다. 당연히 문제를 이해하는 시각에도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 만일 자신이 직접 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에 익숙해진다면 잘못된 선택을 하기가 쉽다. 특히 회사를 관리할 때는 이 점을 더욱 주의해야 한다. 내가 만난 몇몇 회사 오너들은 유난히 듣기 좋은 말을 좋아했다. 상대가 달콤한 말들로 자신을 치켜 세워준 뒤 부탁할 말을 꺼내면 그들은 흔쾌히 그 부탁을 들어주었다. 그들은 상대가 그런 온갖 달콤한 말을 늘어놓는 배경에 다른 어떤 의도가 있지는 않을지, 혹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은근슬쩍 어떤 사실을 숨기거나 과장하는 것은 아닐지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물론 타인의 진짜 속내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상대가 내뱉은 말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 거지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 예를 들어보자. 당신이 회의 중 상사에게 아이디어를 제시했는데 상사가 고개를 계속 끄덕이며 좋아요, 좋아요. 누구시 아이디어 참 좋네요. 한번 진지하게 고려해보죠. 앞으로 나도 그 부분은 신경 써서 볼게요. 라고 말했다고 해보자. 그런데 정작 상사의 눈빛은 매섭고 차가우며 당신을 쏘아보고 있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 상사는 당신이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신에게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이 자신의 체면을 무시한 행동이라고 여기고 불쾌함을 느낀 것이다. 어찌 보면 그 상사는 자신의 속마음을 눈빛으로 동의한다는 자신의 표현이 사실은 정반대의 의견을 담고 있음을 이야기한 것일 수도 있다. 나는 복제 가능한 소통 능력이란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누구나 일상에서 일하면서 나만의 생각과 욕구가 생긴다. 그런데 마음속에 어떤 생각과 욕구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것을 실현하고 채울 방법을 외부에서 찾곤 한다. 그리고 그 욕구가 만족이 안 되면 우리는 불만스러운 감정을 겉으로 표현한다. 이때 입으로는 괜찮아요. 별로 안 중요해요. 라고 말할지 몰라도 이 대답 역시 마음속 생각을 겉으로 표현한 것이나 다름없다. 진정한 지연, 즉 말을 안다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마음속 변화까지 알아차리는 것이다. 상대를 감지하는 비언어적 태도의 저력. 마음의 소리는 상대방이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기 전부터 이미 그의 마음 안에서 울리고 있던 소리다. 그러니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목소리, 감정, 생각 등이 곧 그 사람이 정말로 하고 싶은 말임을 기억해야 한다. SNS로 모든 소통이 진행되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상대방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정말 어렵다. 무미건조한 문자 몇 마디로 그 사람의 안녕이 실제인지 알맹이 없는 형식적인 안녕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더욱
비언어적인 요소로 상대의 마음을 읽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상대의 눈빛, 목소리, 숨소리. 오늘따라 왠지 더욱더 굽어 있는 듯한 뒷모습과 같은 것들은 상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또 다른 지언이다.